횡령과 특혜대출 등 해마다 반복되온 새마을금고의 금융비리 지난 이틀 동안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취재기자와 새마을금고의 이 같은 비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연속으로 단독 보도를 하느라고. 네.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이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인데 불구하고 이런 금융 비리가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설명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 그러니까 조합원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농협, 수협, 신협, 그리고 산림조합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다른 상호금융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데 유독 새마을금고만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상호금융들은 사고가 나면, 금융사고가 발생을 하면 바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횡령이나 비리 등이 발생을 해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이런 그 금융 비리 사고가 나면은 금융 당국 역할이 매우 중요할 텐데 새마을금고는 그러니까 이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행정안전부랑 그리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각 지역 새마을금고들을 관리 감독을 합니다. 1차적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관리 감독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검사반이 지역 새마을금고를 검사합니다. 이 문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합동검사를 받는 지역 새마을금고가 1년에 30곳에서 40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 새마을금고 수가 1,301곳임을 감안을 하면 1년에 40곳씩 검사를 해도 32년이 걸려야 전수조사가 가능한 셈인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 2곳밖에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정부 합동검사반이 검사를 많이 하기가 힘들다. 물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해마다 비리가 계속되면은 영업 정지나 좀 강도 높은 어떤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1차 관리 감독권을 가졌다는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 산하에 금고감독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이 지역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곳은 지난 2017년에 행정안전부가 그 독립적으로 지역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2017년에 신설한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부터는 어떤 이런 비리 사고가 줄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요. 횡령, 배임, 사기, 성희롱, 성추행 등 이 비리 사고가 2015년에 13건, 2016년에 12건, 2017년에 1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그러니까 2018년에 25건, 2019년에 21건, 그리고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14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적발된 비리 사고가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처벌도 없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이 새마을금고의 금융비리 반복 이거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그럼 아예 없는 건가요? 사실 취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금융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 새마을금고법을 개정을 해서 대출 등 새마을금고가 진행하는 금융 관련 감독권을 금융당국에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당국은 이미 농협이나 신협,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의 금융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법은 행정안전부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힘겨루기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금세 바뀌기는 사실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한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보라도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새마을금고는 1년에 한 번 그 자사 홈페이지에 경영 정보를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시를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사실 찾아보기도 어려운 형태인데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가면 이 경영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 은행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제출을 하거든요. 새마을금고하고 신협 데이터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각종 리스크들이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횡령한다든지 신인적 비리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연속 단독으로 취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건이 아닐까 싶은데 네. 취재 과정에서 어떤 비화라는 게 좀 있을까요? 그 응원 메시지도 많이 받았지만요. 사실 불평 불만의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발생하는 일인데 왜 새마을금고만 가지고 이 매년 발생하는 일을 왜 새마을금고만 가지고 이렇게 기사화하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메시지를 받고 사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믿고 맡기는 금융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생각에 취재를 진행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금융 소비자들은 이 새마을금고에 어떤 신뢰를 하고 돈을 맡기고 또 이 금융 어떤 서비스를 기대할 텐데 참 안타깝군요. 어쨌든 오늘 이 취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였습니다.